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가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입니다. 하나는 경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외교 이슈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지는 2021년 12월 17일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사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였던 작년 11월 물가 상승의 주 원인을 분석했었는데요. 기사는 물가 상승 주 원인 4개의 카테고리를 소개하며 화물차 사용 등 물류 비용 증가, 난방 에너지 가격, 차량 에너지, 그리고 가스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범으로 물가 상승 50% 이상이 설명된다 분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작년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3%를 넘어섰었는데요. 품목별 10월 물가 상승률의 석유류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너지 대란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둘째치고 잘못하면 유럽은 올해 겨울 한파에도 난방 시스템을 모두 끄고 살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건데요. 이는 유럽이 소비하는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생한다면 공급망이 흔들릴 개연성이 크기에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과연 유럽은 러시아 없이 버틸 수 있냐는 질문들이 현재 독일에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 슈피겔지는 우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2년 1월 19일 썼었는데요. 기사는 올 겨울처럼 가스 자원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1년 유럽은 풍력 발전량이 적었기에 천연가스를 통한 전기 생산에 들어갔고 이런 이유로 천연가스 재고량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매체는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 유럽 에너지 거래소를 지배했던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따른 악몽을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동아시아로 향하던 LNG 선박 두 척 메니르바 차이오스호와 마린가스 버지니아호가 방향을 틀어 유럽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안도의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럽 에너지 거래소는 안도를 했지만 바로 러시아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로 관심이 집중된 건데요. 매체에 따르면 천연가스 공급 불안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거래소에서는 천연가스 주 공급원인 러시아가 서방 진영에 공급 중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투자가들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천연가스 공급 불안은 전쟁이 발생할 시 러시아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대두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은 서방 진영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걱정들은 단지 이론일 뿐이라고 매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공급망이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은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이머전시 플랜을 가동, 부족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명확히 전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도와준다고 충분히 러시아의 공급량 그 갭을 메울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봐도 두 개의 큰 난관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및 주변 대륙들이 러시아 공급량 모두 대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이와는 별개로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가 되느냐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파이프로 들어오고 있죠. 다른 대륙으로부터 수입되는 LNG는 당연 탱크에 담아 입항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도움만으로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유럽이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고 있다 슈페겔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 기사는 미국의 공급만으로 러시아 가스 독점 기업 가스프롬의 공급량을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요. 가스프롬 공급을 제로로 줄이게 되면 유럽, 특히 독일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유럽은 어떤 상황일까요? 올해 겨울 유럽 에너지 상황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먼저 1년 동안 재고량은 최저 수준이고요. 2020-2021년 대비 현재 1,700억 킬로와트시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는 독일 1월 소비량 1.5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작년 10월부터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줄여왔습니다. 슈피겔지는 러시아가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데요. 가스프롬은 지난 수년에 비해 가장 적은 양을 공급해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다른 의도가 러시아에게 있다 추측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2022년 1월 첫 2주 동안 17억 4천만 큐빅미터를 공급했으며 이 또한 지난 7년 동안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을 줄이고 있는 건 사실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노스스트림2를 두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유럽에 팽배합니다. 언젠가 시간을 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푸틴은 상당히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인물이다라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서방 진영과 대결을 위해 10년 전부터 탈달러화 경제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 없이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을 돌려왔다는 것만 봐도 러시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분쟁을 준비해온 겁니다. 물론 슈피겔지는 러시아가 더 많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다 주장도 합니다. 푸틴은 이미 유럽 쪽으로 훨씬 더 많은 공급 준비를 하겠다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매체는 여기에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노스트림2를 승인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림2 인프라 구축은 완료됐지만 유럽연합은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을 비롯 일본은 노스트림2로 인해 러시아의 유럽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대러시아 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체의 보도처럼 러시아는 최근 천연가스 부족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유럽에 공급을 줄이는 등 천연가스를 무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유럽으로 천연가스 수출량을 줄여 노스트림2 가스관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유력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에 따르면 몇몇 유럽 정치인들은 러시아가 노스트림2의 인증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저지하고 있다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변수까지 겹친 것인데요. 독일 녹색당과 기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노스트림2를 완전 멈추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타게스 슈피겔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에너지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더욱더 꼬이게 된 것이죠. 이미 노스트림2만으로도 논란인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유럽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고민은 보다 더 긴박해 보입니다. 잘못하면 천연가스 재고가 바닥이 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슈피겔지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으로 수입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우선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입해 왔으며 인프라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이 탱크 공급량의 4배였고요.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 냉각 액화 상태로 유럽으로 들어오는 LNG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량을 다른 쪽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움직임입니다. 2022년 첫 2주 동안 31억 7천만 입방미터가 탱크 운반을 통해 즉 선박을 통해 들어온 것이죠. 지난 과거에 비해 더 많이 들어왔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기간 내 선박을 통한 수입량의 최대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유럽 항구 LNG 터미널의 캐퍼가 꽉 찬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내 LNG 항구는 매주 최대 35억에서 40억 입방미터의 가스 양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단지 8억 3천만 입방미터 더 많은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체에 따르면 특히 독일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았음에도 LNG 항구 터미널 자체가 없습니다. 신문은 지난 수년 동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히려 노스스트림2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 독일 항구에 천연가스 터미널 인프라 구축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전합니다.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날씨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올겨울 추위가 더욱더 심해질 경우 유럽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은 올 겨울 유럽의 한파가 들이닥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유럽 현지 언론들의 예측인데요. 독일 유력 주간지 포커스지는 만약 날씨가 추워진다면 러시아의 가스가 없을 경우 유럽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만약 푸틴이 유럽 수출을 중지한다면 유럽의 많은 히터들은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매체는 유럽과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에너지 의존적이며 러시아는 최근 유럽의 천연가스 수출을 줄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러시아가 수출을 중지할 경우 독일은 재고가 바닥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사 SNA 1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천연가스 현재 비축량은 독일 수요 18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신문은 독일 연방 국회 질의에 대한 독일 연방 경제부가 답변한 내용을 인용, 독일 천연가스는 현재 비축 최대치의 50% 정도이며 이는 단순 계산상 18일 수요에 준하는 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유럽이 왜 이렇게까지 러시아에 의존적인지 그 이유를 도이칠란트 룬트풍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2021년 12월 8일 방송에서 독일은 천연가스 소비의 5%만을 커버하고 있을 뿐으로 독일과 유럽은 에너지 전환 시기에 대체 에너지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브릿지 테크놀로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 시기에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석탄과 기름보다 탄소 배출이 덜한 천연가스로 옮겨가고 있는 건데요. 유럽은 특히 기업들에게 탄소 중립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고 친환경 경제로 유도하기 위해 최근 급격히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급등시켰고요. 이런 시장에서의 탄소 배출권 패닉이 지금 천연가스 소비로 몰리게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풍력 발전소의 발전량이 불안전해지면서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했던 것이죠. 독일은 현재 2019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51%, 노르웨이로부터 27%, 그리고 네덜란드로부터 21%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커스지는 독일에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비싼 적이 없었으며 천연가스 또한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없다. 러시아는 유럽에게 천연가스 주 공급원으로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간단 명료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겨울 그리 춥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만약 한파가 몰려올 경우 재고가 풍부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최악이다 전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죠. 이 말은 미국의 경고처럼 러시아가 계속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정치 외교 이슈와 연동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독일의 언론사들이 이런 러시아의 의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은 탱크에 실어 천연가스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방법이 있지만 이 LNG선은 특별한 인프라가 있는 항구에서만 입항이 가능하며 선박을 통한 수입이 필요한 양을 충분히 대체할 수도 없다. 슈피게지와 같이 똑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노스트림2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두고 쉽게 다른 인프라 구축에 나설 투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천연가스 공급 불안 이슈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러시아 의존적인 에너지 현실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